계속해서 헬로티비 뉴스 충남 이어갑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 2일 우리나라를 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비중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만큼 충남도도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한보모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충남도는 우선 일본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등에 따른 도내 업체 피해 현황 점검과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직결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충남 수출의 60%에 달할 정도로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신규 공장과 설비 증설, 부지 매입 등에 대한 인허가 일정을 단축해 줄 것을 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충남도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충남도는 이번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산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기업과의 협력을 높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충남도 의회도 일본의 조치를 규탄하면서 충남도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충남도 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해온 일본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라며 일본의 이번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충남도는 정부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개발과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부품 소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서산에서 생후 70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고요.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37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오전 9시쯤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딸의 머리 부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생후 70일이었던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고 결국 같은 날 오후 9시 26분쯤 숨졌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딸이 숨지게 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이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딸의 사망 원인인 두개골골절이 누군가의 가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사건 당시 A씨와 딸 단 둘만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두개골 골절 후 숨질 때까지 A씨 외에 다른 누군가가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부검결과 갈비뼈 골절 등도 있어 학대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곳을 찾아 바다나 계곡으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따가운 햇빛 속 자외선이 아이들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배 기자입니다. 시원한 물줄기 속에서 더위를 잊어보는 아이들. 한여름 물놀이장은 휴가철을 맞은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왔는데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다 재밌었어요. 엄청 많이요. 하지만 여름철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단백질 등의 영향을 미쳐 피부 노화나 피부암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자외선 차단 능력이 성인의 4분의 1에 그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눈에 받은 자외선의 총량과 이제 눈에 받는 손상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기온 황반변성은 어렸을 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어렸을 때 그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외출할 때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모자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되도록 바깥 활동에 자제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태안에서 예인선에 타고 있던 50대가 바다에 빠져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일 새벽 3시 30분쯤 태안군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갑판장 A씨가 바다로 추락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산항으로 향하던 배 위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바다로 추락했으며 기관장이 이를 목격하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해 표류하던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일 오전 10시쯤 예산 삽교읍 산가리에서 자동차 하부에 머리가 낀 강아지 한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예산 소방서는 강아지가 차량 왼쪽 하부에 머리가 끼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견인차로 차체를 들어올려 바퀴를 제거한 후 30분 만에 강아지를 구조해 주인에게 돌려보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서는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성군의회가 제161회 임시회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홍성은 중부해경청 관할구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과 세종, 대전 등 모두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사 신축부지 후보지인 홍보급 신경리는 이미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사 근무자 자녀 교육과 주택 확보 등 안정적 생활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 지역 배달음식점 13곳이 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까지 당진 지역 배달업소 18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1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스마트폰 배달 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업소 위생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입니다. 시 보건소는 위반사항이 경미한 31곳에는 시정조치했으며 과태료 부과 12곳, 영업정지 1곳 등 1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가 덥겠는데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축수산물 관리,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3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 태안이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이 33도, 홍성 34도, 예산과 청양이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차나 빨래하기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 크림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